안녕하세요. 내게 꼭 필요한 재무회계 윤소영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첫 번째, 재화의 공급 시기, 두 번째, 납세 의무자와 간이과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하고 납세 의무자와 간이과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따로 안 만들었는데요. 세무 일반 친구들은 교과서를 보시고요. 세무 실무 수강하시는 친구들은 제가 PPT 자료로만 일단 보고 계시다가 제가 계약 후에 따로 프린트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반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도 기준과 이용 가능일로 나뉘는데요. 인도 기준이 일단 뭔지 알려드릴게요. 인도하다라는 거는 이동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재화는 인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기준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인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이용 가능일도요, 이런 인도 기준과 함께 같이 일반적 기준인데요. 이런 이용 가능일은 말 그대로 이용 내가 가능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용 가능일부터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 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가수령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대가수령 여기 예시 보실게요. 대가수령이라는 거는 돈을 받았다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돈 그림도 있죠. 이렇게 돈 그림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수령과 인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3월 28일에 인도를 받았어요. 물건을 받았다는 거죠. 인도라는 것은 내가 물건에 나에게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도착했다. 3월 28일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대가수령은 7월 28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줄게 하고 나중에 받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재화의 공급,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언제 받았냐, 언제 주었냐 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물건을 인도했을 때라는 겁니다. 대가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도 볼게요. 부가가치 신고 이때 1기 그 예정신고기간이죠. 예정신고기간 3월 28일에 내가 재화 인도했고요. 7월 28일 2기의 예정신고기간에 대가수령을 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해야 될까요? 그렇죠. 3월 28일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도했을 때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급했으면 그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도했을 때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매출했다, 공급했다 라고 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는 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일반적 기준을 사용하는 건요. 현금 판매, 말 그대로 현금으로 판매하는 거죠.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나중에 줄게 하는 거죠. 상품권 판매, 내가 판매했는데 그 상품권으로 판매한 거죠.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는요. 현물과 교환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품권을 일단 A씨한테 팔았어요. 그랬다가 이 상품권이 A씨에게 갔을 때가 재화의 인도가 아니고요. A씨가 이 상품권을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사러 왔을 때 그때가 공급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필기해 드릴게요. 실제
현물과 현물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물건 같은 거 말해요. 교환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권 판매를 했을 때 자체가 아니고 진짜 내가 물건을 인도받았을 때 A씨가 이 상품권을 쓰러 왔을 때 그때가 인도되었다. 재화가 공급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할부 판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특수한 경우는요, 재화를 언제 공급했다고 보냐면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 약정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정하는 걸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정한 때인데 크게 4가지로 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일단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뜻 한번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 할부 판매와 완성도 기준 지급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요. 일단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라는 말이 붙었죠. 우리 회계에서 단기와 장기, 단기라는 건 짧은 걸 말하죠. 장기라는 거 긴 거 말해요.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1년이죠. 그러니까 장기라는 건 무조건 1년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면서 일단 그리고 재화 인도 후에 2회 이상 분할하여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을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일이 다음 날로부터 지급 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거. 이런 경우는요, 장기 할부 판매 인정해줘서 특수한 경우로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 각자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을 보도록 할게요. 완성도 기준 지급은요, 제작 기간이 긴 경우에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한 만큼, 완성한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완성됐을 때, 75% 완성됐을 때, 이때를 각자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보는 거죠. 중간 지급 조건부와 계속적 공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일단 재화가 인도되기 전, 이용 가능하기 전, 일단 전이에요, 여기는. 우리 저번에는 장기 할부 판매는 뭐였어요? 인도 후였어요. 그런데 중간 지급 조건부는 인도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도 전이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금 지급까지의 기일이. 그런 다음에 계약금 말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화 인도 전에 분할하여서 지급하게 되는 거. 여러분 PPT 이거 제가 수정해서 올릴 거예요. 인쇄한 제가 학습 자료로 올리는 거는 이때도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때에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계속적 공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공급은요, 뭔가 계속적으로 전기, 그리고 물, 이런 거 있죠. 수도.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말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일정 기일을 정하죠. 그래서 언제부터,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내는 때에 내가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간주 공급 기억나시죠? 간주 공급 뭐였어요?
실제로 공급한 게 아닌데 공급한 거다 라고 본다 했어요. 얘 뭐라고도 하냐면 공급의제라고도 하게 됩니다. 이 간주 공급은요,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 공급으로 치자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 증가시켜주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주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 보도록 할게요. 자가 공급, 스스로 공급한 거, 개인적 공급,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공급하게 된 거, 재화가 사용, 소비된 때 공급했다고 봅니다. 직매정 반출은요, 반출했을 때 공급했다고 봅니다. 사업상 증여는요, 증여할 때, 폐업할 때는, 폐업이라는 거는 문 닫는 거죠? 폐업 시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폐업 신고일이 아닙니다. 내가 폐업은 1월 10일에 했어요. 신고는 1월 12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일에 공급한 게 아니고 재화를 폐업한 당시 1월 10일에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와 간이과세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납세하다라는 거는 세금을 납부하다 라는 말이에요.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바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사업자의 분류인데요.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준에서의 사업자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실게요. 영리 의무를 따지지 않음. 영리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영리라는 거는 크게 영리, 비영리로 따지게 됩니다. 결국 기업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영리라는 거는 그 돈을 가장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영리회사라고 합니다. 비영리회사 같은 경우는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회공헌이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영리단체, 비영리회사라고 해요. 우리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 매점이잖아요. 우리 매점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는 비영리예요.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려가 있죠. 그래서 비영리인데 부가가치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비영리 단체면 세금 면제해주지 않을까? 면세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영리여도 부가세는 냅니다. 그래서 영리 의무를 따지지 않아요.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학교 매점도요. 부가세 신고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의무를 따지지 않고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기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독립성은요, 그냥 그 회사 혼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 공급이에요. 과세의 반대말은 뭐예요? 면세죠. 과세라는 건 세금을 부과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면세는 부가세에서 사업자일까요? 그러니까 면세는 부가세법에서만이에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또 다릅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개인, 법인, 법인 아닌 단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법에서의 사업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따지자면 세금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라는 거 왜 면세해준다 했어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을 면제해줄게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우유 비교하면서 흰우유는 면세인데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런 것들은 과세라고 했습니다. 흰우유 같은 경우는 가공되지 않았고 생필품이기 때문에 얘도 가공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이 면세에 해당하게 돼요. 초코우유는 가공류죠. 가공한 우유이죠. 그래서 과세사업자입니다. 이 과세사업자는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요. 이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나누는 기준,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4,800만 원입니다.
이 4,8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나누는데 4,800만 원보다 더 벌면 일반적으로 과세를 하고 4,800만 원보다 덜 벌면 너 조금 버는구나. 그러니까 세금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편안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과세자는요. 제가 여기 그림을 놔뒀는데요. 개인과 법인 모두가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요. 개인만 해당이에요. 일반과세자는 법인인 경우는요. 4,800만 원을 벌든 안 벌든 무조건 4,800만 원과 관계 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4,800만 원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돼요, 여러분. 내가 4,800만 원보다 덜 벌어요. 그러면 간이과세자죠. 못 버니까, 덜 버니까.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도 발행 못하고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과세자 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4,800만 원 이상 버는 개인인데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되는 건 되는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되는 건 안 돼요. 4,800만 원보다 덜 벌어야 됩니다. 무조건. 차이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법에서의 사업자는요. 세금을 내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를 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만 사업자로 보고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상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땡을 제출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맨 처음에 신규 사업자라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하는 사람을 신규 사업자라고 하죠. 이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바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뭐를 내게 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냐면요.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내게 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시작해서 1년간의 수익이 4,8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런 경우는 간이과세 받을 수 없겠죠. 과세 유형의 변경 시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변경 시기가 언젠지, 과세 유형을 바꾼다는 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꾸다든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꾸는 경우 말하는 겁니다. 내가 2020년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1월 1일에 사업 개시. 그리고 12월 31일까지가 나의 회계기간이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도 동안 한 해 동안 했는데 공급 대가가 2,300만 원이었습니다. 공급 대가라는 거는 내가 매출하고 나서 부가세까지 포함한 거를 공급 대가라고 해요. 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지 간이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2,300만 원이니까 4,800만 원 아래예요, 위예요? 아래죠. 그래서 내가 일반과세자 말고 간이과세자로 바꿔봐야겠다 하는 거죠. 그때 언제 하게 되냐면 1년간 공급대가 합계하기 4,800만 원의 미달 또는 그 이상이 될 때 다음 해 7월 1일부터 내가 2020년도를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7월 1일부터 변경돼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해 6월 30일까지죠. 1년 동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로 바꾸려고 한다고 합시다. 4,800만 원이 넘어서요.
그러면 변경할 때가 이 다음에 7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일반 과세자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좀 더 투명하게 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독려하고자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분에 대해서 이걸 매출했다는 거는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한 거죠.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은 숨길 수가 없어요. 세금을. 그래서 그 부가세 신고 시 발행 금액의 몇 %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에서 좀 빼줘요. 이만큼은 빼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몇 %냐면 1.3%입니다. 그리고 단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재화의 공급 시기, 납세 의무자와 간이과세 첫 번째 시간 배워봤는데요. 오늘 어려우셨나요? 오늘 그래도 괜찮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또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